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여기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돼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숫자만 보면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전에는 30-40%, 많게는 60%까지도 고평가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서울은 33% 여전히 고평가 상태, 네. 부산은 22%, 대구, 인천은 8%예요. 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빠지면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싼 거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싼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올해 많이 빠지거나 올해 네, 한 1년 만에 작년처럼 급락을 하거나 네.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가 바라는 거는 급락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완만한 경착륙이라 하죠. 연착륙. 연착륙이라 하죠. 네. 경착륙은 급하게 빠지는 거고 연착륙이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올해 메시지도 보면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은 비싸다. 네. 뉴스 기사 찾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 장관 자체가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빠지지 않을까. 그럼 천천히 빠진다면 한 2년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 2년씩이나요? 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인데 네. 급하게 1년 만에 빨리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한 2, 3년을 놓고 천천히 빠질 것이냐인데 네. 급하게 빠지는 거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가설이에요. 이거는 네. 조금 완만하게 네.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 규제 해제도 거기에 맞춰서 뭐 하나씩 천천히 또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 하면 못 잡는 데서 들어왔는데 네. 외환위기가 터져버렸죠. 그렇죠. 근데 외환위기도 외환위기였지만 2008년 당시가 집값이 굉장히 비싼 구간이었습니다. 고평가 구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빠졌는데 그때 계속 규제 완화책을 썼지만 보시면 이명박 정권 5년,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한 3년, 네. 8년째 완화책을 썼습니다. 이제 지금 또 뭐 8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 2년 만에 다시 시장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완만한 연착륙을 바랄 거다. 완만한 하락세를 바랄 거다. 정부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다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 3년 뒤에는 다시 바닥 짚고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네. 비주거형 부동산이에요. 비주거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거. 지금 아파트를 보면 네. 제가 이거 결론부터 준비를 해버렸는데 네네. 마이너스 구간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네. 경남. 그 외에는 마이너스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전히 비싼 거예요. 하나 잠실 레이스를 보면 27억 가던 게 지금 19억, 21억 하니까 싸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뭘 기준입니까? 27억을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18억, 19억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격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을 냈던 보통 가격이거든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말입니다. 네. 2019년 말은 서울이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값 너무 오르니까 규제 계속 했던 구간이 2019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올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2019년을 이제는 코로나 때 풀렸던 유동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랬을 때는 2019년 정도가 평균. 아니다. 그도 못한다. 2019년을 되새겨보면 이때도 집값 비싸다. 정부도 비싸다 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던 구간이다. 네. 이렇게 한다면 한 16년 정도 구간을 봐야 되는데 뭐 코로나 이전 가격을 본다 하더라도 1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평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그냥 무리하게 네. 고평가되어 있는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투자할 거는 많은데 네. 안목만 넓히면 그렇죠. 굳이 내가 비싼 거를 사도 될까 했을 때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가도 사실 그때도 고평가고 비싸다고 했으니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비주거가 가격적으로는 더 매력적이다. 매력있다.